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년연의 끝에 결혼을 하게 된 한 여자입니다. 전 대학 졸업하고 한 학원 강사로 일했고 남편 또한 같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 알게 된 거죠. 전 사실 남편이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학원이 종업원으로 있었고 남편은 그 부점 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학원이 체인점이었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그곳 총괄 담당이셨죠. 그러니까 첫 창업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남편 집안에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마 아파트 이름을 말하면 전 국민이 아는, 항상 집값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 뉴스로 예시에 나오는 그런 아파트에 살았지요. 남편은 강사였지만 초등부를 맡았어요. 저는 고등부 센터에 있었고요. 사실 남편은 마땅한 직업이 없어 대졸한 뒤 부모님이 용돈을 받으며 떵떵거리며 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부모님이 일자리를 꽂아준 거죠. 높은 학년을 가르치기에는 벅차니까 초등부 애들을 가르치며 사는데 그것도 약간 벅차고 귀찮아서 말만 부원장이고 그냥 어머니 카드, 법카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연애할 시절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워낙 사람이 여유로워 보이고 조급함이 없으니까 흙수저인 전 남편이 그런 점에 반했고 긴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된 거랍니다. 사실 중간중간 남편 특유의 게으름과 거짓말 때문에 헤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님 때문에 못 헤어졌지요. 어머님은 정말 성격이 대장부 같으세요. 어찌나 시원시원하시고 여자의 마음을 잘 아시는지 어찌 보면 어머님이 상사인데도 저한테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아들이 잘 못하면 말하라고 아주 혼꾸녕을 내준다며 든든한 저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전 임신 준비를 하느라 학원 일을 그만두었고 남편은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초등부 강사 일도 그만두고 학원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월급만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혼집도 어머님이 당신 명의로 해주셨고 아이 낳으시면 남편과 제 공동 명의로 넘겨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금방 임신될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시도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상심하고 여자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우울할 때 어머님은 저희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정연아, 아이가 안 들어서 요즘 속상하지?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되었어. 아이란 게 가지고 싶을 땐 안 들어서다가 마음을 비울 땐 또 들어서더라. 우리 정연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노력했으면 좋겠어. 만약 아이 때문에 우리 며느리 정연이가 힘들고 우울하다면 좀 쉬거나 아이에 대한 마음을 비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생각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응? 하면서 두꺼운 봉투를 쓱 주시는데 본이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게? 라고 하니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철이 없어서 여자가 임신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하는지도 모르고 참 내가 마음이 쓰여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백화점 가서 가방 하나 사서 스트레스 풀라고 아들한테는 말 안 했으니까 또 시어머니랑 같이 가서 쇼핑하면 불편하니까 친한 친구들이랑 가서 쇼핑하고 마음 편하게 있어 라고 하는데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남편은 임신 못하는 게 내 탓인 양 자꾸 나한테 타박만 하고 밖으로 나돌아서 속상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먼저 나서서 저희 마음을 위로해주니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렇게 위태롭던 부부 사이는 어머님 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정말 기적처럼 저에게 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험관까지 생각하고 있던 찰나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가 저에게 오게 된 거였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행복했고 정말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자기야, 이것 봐. 2줄이야. 우리한테도 이제 아이가 생겼다고. 라고 말하니 남편도 정말이야? 확실해? 와! 하면서 헐레벌떡 부모님한테 전화해 이 사실을 말하더라고요. 당연히 시아버님도 좋아하셨지만 어머님이 정말 친정 엄마보다 더 좋아하셨습니다. 참 기뻤죠.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암으로 돌아가시고 더 이상 엄마의 품 같은 거는 느껴보지도 못할 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임신한 저는 행복하게 태교하며 아이를 품에 품고 있었어요. 남편도 평소와는 다르게 엄청 잘해주었고 저는 왕비가 된 듯 하루하루 행복했지요. 그러던 저희 삶에 청천벽력 같은 방해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딱히 직업도 없는 남자가 매일 저녁 늦게 집에 오는 게 이상해서 몇 번 물어보았더니 그냥 친구들 만난다고 아는 친구랑 작은 사업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며 말을 돌리더라고요. 핸드폰을 몰래 보려고 하니까 당연히 잠금이 걸려 있었고요. 자꾸 집에 올 때마다 못맡던 향수 냄새라든지 이상하게 찝찝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이건 외도하는 게 분명했어요. 어디서 증거를 잡나 싶었던 찰나 장롱 안쪽에 남편이 입고 가는 외투 주머니 속에 못 보던 핸드폰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놀란 표정을 감추고 남편이 자기만을 기다렸어요. 그 핸드폰은 비밀번호 잠금이 아니라 지문 잠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남편이 한참 잠든 새벽 3, 4시쯤 전 몰래 일어나 손가락을 누르고 핸드폰을 켰죠. 핸드폰 바탕화면이 한 어린 여자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이게 뭔가 싶었고 라인이라는 메시지를 톡을 열어본 순간 내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열어보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임신하기 전부터 만났던 것 같았어요. 자기야, 여보야, 보고 싶다. 곧 정리하고 너한테 갈 거야. 난 너밖에 없어. 내 인생 최고의 실수는 결혼한 거고 최고로 잘한 일은 널 만난 거야. 하면서 상간녀와 함께 제 뒷담부터 시작해서 집안이 대소사까지 모든 걸 공유한 거였습니다. 소름이 끼쳐서 헛구역질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아랫배도 아프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싶었습니다. 후다닥 핸드폰에 있던 내용들을 캡처하고 제 핸드폰에 옮긴 뒤 저는 다시 그 핸드폰을 그 자리에 두고 침대에 누웠어요. 옆에 누운 남편의 얼굴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확 정말 상에 있는 꽃병을 그놈의 얼굴에 던지고 싶을 정도더라고요.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며 꾹 참고 다음날 친구에게 오열하며 전화했습니다. 나 어떡해?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쩌고? 정말 죽고 싶어. 내가 뭘 잘못했니? 왜 내가 미쳤다고 이딴 남자랑 결혼한 걸까? 하며 엉엉 울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정신줄 똑바로 잡아. 이혼할 건지 안 할 건지 아직 안 정했으면 증거부터 모아. 미행을 하던가 사람을 시키던가. 대한민국은 증거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손도 발도 못 쓰는 게 현실이야. 하면서 제 멘탈을 잡아주더라고요. 이 친구 한 번 이혼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저보다 훨씬 이성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고 마음은 거의 이혼으로 기울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갈팡질팡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정말 지옥 같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기분 아시나요? 아침에 눈 뜨기 싫고 모든 사실을 아는데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으니 애써 웃음 짓는데 그 모습이 참 비참하더라고요. 남편은 얼마나 두 얼굴인지 외도하면서도 뻔뻔하게 저를 껴안으며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난 너가 좋아 라고 하는데 너무 역겨워서 우엑 헛구역질을 할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입덧이냐고 남편이 말하자 순간 네 그 두 얼굴이 토 나올 만큼 뻔뻔해서 헛구역질했다. 왜? 얼굴은 돼지 껍데기만큼 두꺼운 놈이 뒤에서는 젊은이랑 놀아다니고 앞에서는 마누라 사랑한다 그러고 콱 진짜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 미안, 속이 울렁거려서 라고 하며 변기통에 얼굴을 받고 눈물과 함께 속을 개원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정말 미칠 것 같은 일이 또 터진 겁니다. 2차로 다시 남편이 투폰을 보던 중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신한 기간도 저와 비슷한 시기였어요. 오빠, 나 임신했어. 어떡해? 오빠 나한테 정말 올 거지? 나 애 지우기 싫단 말이야. 하면서 라인에 남편에게 수십 개가 와 있었고 남편은 잠깐만 하며 전화할게 라고 한 뒤 둘이 전화로 이야기한 모양이더라고요. 다음 메시지는 안 보였습니다. 그때 기분은 참담했지요. 그 순간 결정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랑 이혼해야겠다 하고요. 그 뒤로는 흔들리는 멘탈을 부여잡고 틈나는 대로 남편의 투폰을 찾아서 내용을 훔쳐보고 캡처했습니다. 이놈의 남편은 얼마나 절 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지 매일 그 외투 그대로 장롱 가장 안에 핸드폰을 박아두더라고요. 바람 피려면 안 들키려고 하는 정성이라도 들이던가 속이 터져버리겠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배는 볼러 만삭이 되었고 예정일이 잡혀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출산 한 달 전에는 아이한테 무리가 갈까봐 일부러 남편이 카톡도 몰래 안 보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었는데 상간녀의 출산일이 저와 겹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13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냥 아래로 떨어지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집 안에서 입을 꽉 닫았고 남편은 왜 그러냐고 대체 왜 말을 안 하냐고 하며 저에게 되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 순간 입 밖으로 너가 외도하니까 그런 거지. 너 때문에 내 인생은 파탄이 났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꾹 참은 뒤 아니야, 그냥 출산일이 가까워지니까 심란해서 라는 말로 뭉갰습니다. 아이만 무사히 낳으면 이혼하자, 좀만 참자 생각하며 얼마 안 남은 출산일을 하루하루 버티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몸이 무거워 낮잠을 자고 있던 중 회사 연차를 내고 집에 있던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애 나온다고? 오늘 하필 내일이라며. 일단 알겠어 하면서 외투를 챙겨 황급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 눈을 확 뜨고 열불이 터져 그동안 제가 쌓아놨던 바람 증거들을 전부 싹 모아서 시어머니한테 보냈어요. 그리고는 전화해서 말했죠. 어머니, 저예요. 저 어머님한테 차마 말 못한 게 있는데요. 하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말했고 지금 상간녀 아이, 그러니까 혼외자가 태어나서 거기 탯줄 자르러 간다. 이 사람은 오늘 연차 내고 저녁에 나랑 병원 가기로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머님 어쩌면 좋겠냐고 말하며 정말 서럽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깜짝 놀라며 그게 진짜냐고 되물으며 가만히 있어보라고 이놈 자식 그냥 안 두겠다고 소리를 쳤어요. 전 집에 있는 짐을 바리바리 싸고 친정을 향했죠. 아빠가 가게 하시느라 바빠서 제 사정 하나도 모르시고 그냥 잘 지내는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만삭달이 짐을 싸고 와서 펑펑 우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화가 나서 사위 어딨냐고 당장 그 병원을 부셔버리겠다고 하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펑펑 울다 그렇게 그날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니 남편의 부재종이 100통 넘게 와 있더라고요. 어디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한 거냐고. 다 오해니까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부터 시작해서 너 상상이 지나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만삭 엄마가 집을 나가는 게 어딨어. 장인어른은 내 전화 받지도 않고 화만 내시고 엄마는 내 목덜미 잡으며 죽여버리겠다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난리야. 어쩔 거냐고 너 정말. 이라고 하며 점점 갈수록 저를 탓하는 문자들로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연애 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줄 알았던 사람이 쥐구멍이 몰리니까 아주 유치뽕짝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다 씹어버렸습니다. 출산도 나 혼자 할 거고 아이도 혼자 키울 거라고 다짐했지요.
그러다 어머님께서 연락이 한 통 왔더라고요. 잠깐 만나자고. 너무너무 미안해서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겠다 라고 하면서요. 그래, 남편은 정말 죽어서도 보기 싫을 만큼 꼴 보기 싫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친정 어머니처럼 잘해주시고 지금도 내 편을 들어주시니까 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 나가자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남들은 안 믿겠지만 난 정말 너를 내 가족, 딸처럼 생각했어. 내 생각엔 우리 아들이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아들에게 시집온 너에게서 내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마음이 많이 가서 참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이놈의 자식이 이런 짓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부부가 하도 바쁘니 손에 돈 쥐어주고 마음을 달랬는데 이놈이 이렇게 잘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부모 영광을 등에 업고 아주 이놈 자식이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건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어찌 말로 이 미안함을 다 표현할 수 있겠니. 난 결심했다. 이놈 자식한테 내 돈 한 푼 안 줄 거고 약속했던 상속도 없는 걸로 하기로 했어. 대신 원래 너네 아이 낳으면 공동명의로 해주기로 했던 아파트 당연히 너 이름으로 할 거고 원래 아들한테 넘겨야 할 것들 전부 명의 이전 너에게 해줄 거다. 그래야 이놈이 얼마나 지 잘못이 큰지 알 것 같구나. 그리고 너도 아이 낳는다고 학원 퇴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원통하고 화가 났겠니. 시어미인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와닿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냉철하게 생각해서 가장 너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금전적인 것 같다. 재판을 통해 위자료가 가고 재산 분할이 되겠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도 다시는 아들과 보지 않을 생각이다. 아들이 바람핀 그 여자, 그러니까 상간녀. 그 여자를 내 며느리로 삼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건 도리라고도 생각 안 하니 너도 걱정은 하지 말거라. 여기 오기 전에 변호사랑 이야기 다 하고 도장도 맡기고 명의이전 관련해서 이야기해 놓았으니 내가 준 명함으로 연락 한번 해보아라. 정말 미안하다. 정말 마음 같아선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라고 하며 명함을 건넸고 저는 담담히 죽고 싶었지만 담담히 명함을 받고 뒤를 돌아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 없이 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친정 아빠는 저 몰래 눈물을 흘리셨는지 눈이 시뻘개져 있더라고요. 아빠, 나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나 강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데 손이 얼마나 벌벌벌 떨리는지요. 그런데 하늘은 왜 이렇게 잔인한 걸까요? 아이 때문에 소송도 미루고 모든 걸 참았는데 세상에 나온 아이의 폐가 문제가 있어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폐 치료 중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전 온 병원이 무너져라 통곡했고 기절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안 건지 남편을 찾아와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자신이 이마가 터져라 바닥이 박으며 사죄를 했지만 꼴 보기 싫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극단적 선택을 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늘이 잔인한 게 아니라 도움을 주신 거구나. 아이는 하늘에서 돌볼 테니 나는 내 인생을 살라는 거구나 싶었고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은 집안에서 완전히 쫓겨나 거짓 신세가 되었다고 들었고 그 상간녀 자식, 그러니까 혼외자, 친자검사한 결과 자기 자식도 아니었다네요. 남편은 술집에서 놀다가 어린 여자한테 사랑에 빠져 저를 버리고 그 난리를 쳤던 거고 어린 여자는 남편이 카드를 펑펑 쓰며 외제차를 타고 다니니까 좋은 집 아들인지 알고 공사를 쳤던 거랍니다.
직업 여성이 한 남자와는 할 리가 없으니 그 아이 친자도 불일치로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했겠지요. 어머님은 힘들어서 한동안 정신병원을 다닌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서로를 위해 연락을 안 하는 터라 잘 모르겠네요. 저는 어머님이 저에게 약속한 금전적 위로와 위자료를 통해 지금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려고요. 다시 강사로 돌아가기에는 바닥이 너무 좁아 힘들 것 같네요. 하여튼 정말 평탄했던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였겠죠. 어머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니 그나마 그게 위로가 되네요. 하여튼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